우리는 왜 더 외로워진 걸까요?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질병 감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근경색,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0%나 높대요. 놀랍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에 외로움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이번 대선에서 정치인들이 싸우기만 하고 정작 진짜 우리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것들 여러분, 요즘 것들의 사생활 혜민입니다. 2월 한 달은 일상력이라는 주제로 3편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베러노멀 볼륨 2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MBTI의 앞자리가 I라서 그런지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사실 그래서 좀 좋은 면도 있었어요. 원래는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정된 느낌? 출근하는 게 저랑 맞지 않아서 저는 독립적으로 일한 것도 있었는데 남들도 다 같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외부 미팅도 줌으로 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쩐지 언젠가부터 좀 이상하게 갇혀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은 거의 일주일간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럴 때도 메일로, 채팅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는 계속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입에 거미줄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뭔가 언어를 잃어버린 느낌? 분명 저는 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뭔지 모를 갈증이 생겼고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아이러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막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한 모임에 가고 싶었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있는데 혼자 있기 싫은, 이거 저만 그런가요? 내 성격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립감, 외로움, 이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저와 같은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별 격리의 상황이 계속 무한정으로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유례없는 단절과 강력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대면 근무, 대면 교육,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원격 근무, 비대면 수업,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젠 너무나 당연한 뉴노멀이 되었어요. 한동안은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대응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궁여지책이 우리의 이 고립감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고립사회로 가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점점 개인화된 사회로 가면서 이런 고립감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거죠. 이런 걸 사회적 불황이라고 한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의 교류의 부족으로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최근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많이 되었던 노리나 허츠의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노리나 허츠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러의 저자인데요. 그녀는 우리가 외로움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립을 택했지만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질병 감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외로움이 담배 15개 비를 핀 것과 같은 해로움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원래 사람은 남과 연결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걸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외로운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서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맥박,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심지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비만인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0%나 높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은 60% 이상이고요. 놀랍지 않나요? 이 책에 보면 UCLA 외로움 척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총 20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자주 내 주변 사람과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지,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지, 얼마나 자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지 같은 질문들이 나와요. 43점 이상이면 외로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려 51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마음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허츠는 코로나 이후에 외로움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친구가 없다고 느낄 때의 쓸쓸함,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나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느낌,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 스스로 힘이 없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까지도 외로움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죠. 왜 이번 대선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정작 진짜 우리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느꼈던 건 이 외로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층이 바로 청년층, 실업자층, 그리고 여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늘 24시간 서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왜 더 외로워진 걸까요? 허츠는 이런 단편적인 소통 방식이 우리 자신을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시민이 아닌 소비자로, 돕는 사람이 아닌 투쟁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고 말을 해요. 이 사회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없는 외로움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내가 돌봄을 받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돌볼 줄 알아야 하고 받기도 하면 주기도 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이 약해진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공동체 시설들도 다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잖아요. 도서관이라든지 공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들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런 장소가 사실은 그냥 편의시설이었던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간, 그런 기회들이 사라진 거죠. 이 책에는 이제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이나 코첼라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년마다 이런 페스티벌에 모여들었나. 사실 페스티벌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땐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바닥은 질척이는 진흙밭이고 쓰레기는 놔둥글고 뒷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마냥 뭐 뮤지션을 보러 오거나 즐기러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모였을까라는 걸 봤더니 사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감동을 느끼는 부분은 음악이나 화려한 연출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참가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의 일부로 느껴지는 곳,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 기간이 단 일주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소속감. 이제 우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건 학교에 소속되어 있건 이게 바로 진짜 소속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허츠는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방안으로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하지만 흥미롭게 느꼈던 몇 가지 처방이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식사입니다. 동료들끼리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게 소속감을 느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사실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고 현장에서 서로의 안전을 더 많이 신경 쓴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만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거의 점심을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결핍이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를 함께 하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할 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거래가 아닌 책임을 나눠지는 것, 미세의 상호작용, 연대와 상호 지지를 반복하는 경험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거기서 비로소 소속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뉴노멀에서 베러노멀로 나아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는 더 분열되고 서로 만날 일은 더 적어지고 큰 행사는 더 이상 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이크로한 모임들이야말로 베러노멀한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베러노멀 키워드는 작지만 새로운 모임, 스몰 게더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유례없는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다른 차원의 외로움을 건강하게 돌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마이크로한 모임과 새로운 방식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달에도 스몰 게더링으로 새로운 연대와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공개될 3편의 인터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것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번 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